야권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힌 내용입니다. 이 야권에는 어떤 지금 상황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 무책임, 무능한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탄핵 집회를 열 것이고 서초동에서 매주 전국을 돌면서 탄핵 다방이라는 형식으로 직접 국민들과 만납니다.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안을 완벽하게 만들 건데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탄핵 사유를 갖고 지금 탄핵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됐는지는 확인은 저도 못 해보긴 했는데요. 네. 아마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초안이 완성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탄핵을 공식화하거나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장외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한번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국 대표로서는 또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사실 처음에 총선에 출범했을 때부터 쇄빙선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좀 담대한 소수로서 가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본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강경한 기조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탄핵소추안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권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텐데 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건지에 두고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야당 쪽에서는 왜 이런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광에서 뺨 맞고 광화문에서 화풀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광 완전히 조국 대표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출된 공직자를 탄생시키면 그 다음부터 지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특히 호남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어떤 정당의 개혁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재보궐선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탄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곧 이제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먼저 자신들이 했다라는 그런 어떤 선점 효과를 노린 것 같고 또 조국 대표로서는 앞으로 곧 있을 대법원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앞두고 보다 더 사법부의 메시지 내가 지금 이런 어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 대표야라는 어떤 메시지 효과도 있고 또 계속 조국당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어떤 프라이밍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텐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까? 그건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비호하기에는 방탄작전이다 이런 뜻을 공감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